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우입니다.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. 사회탐구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탐구 과목이 뭐가 있고 특히 우영우가 하는 경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름도 얘밖에 없고 이게 뭐 소문이 좀 안 좋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, 예, 오해와 진실, 제가 최대한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, 예,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선택 과목인데 참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회문화 현상은 정말 알 수 없군요. 그러니까 의대 열풍이 불면서 다 이과로, 문과는 취업 어렵다 하면서 이과로 가는 추세에서 수능이 거의 이번 교육과정이 끝나갈 때쯤에 4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과탐에서 넘어오면서 25수능부터 과탐에서 4탐을 넘어가더니 26수능은 이렇게 많은, 과탐은 36.8%가 빠졌고요. 4탐은 24.1%가 늘었습니다.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. 너 이 숫자를 왜 써놨니? 알려주려고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. 냉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. 공부의 양과 높은 등급 받는 데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과 공부의 양이 많이 적다는 걸 학생들이 리얼라이즈,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. 예, 깨닫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어, 수학, 영어는 절대평가이지만, 예, 사실 뭐 그렇잖아요. 시장의 상황상 의대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걔네들하고 같이 지금 경쟁을 하는 과목에서의 고3이 아니라 1년, 2년, 3년 막 공부하는 친구들 섞여 있고 그러니까 1등급 받기 매우 어렵다는 걸 안 거야. 근데 공부 양도 매우 많아. 상당히 수리적이고. 근데 이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봤더니 공부 양이 적어 보여. 예, 그리고 이해도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 가능해 보여. 그래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. 넘어오기 시작. 예. 특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넘어왔네요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탐구의 그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,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, 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좀 작긴 하지만 보이실 텐데요. 총 9과목이에요. 9과목. 지리군이 있네요.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라고 하는 지리군이 있고요. 동아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 과목이 있고요. 생윤윤사라고 하는 윤리 과목이 있고요. 사회와 문화, 정치와 법, 경제라고 하는 일반 사회가 있습니다. 총 9과목이 있습니다. 놀라운 숫자를, 뭐 이과 애들은 요즘에 알았을 거고 문과 애들은 기존에 알았을 텐데요. 지금 보시면 25수능을 보시면 막 4만, 3만 4천, 2만, 18만 3천 가 열립니다. 4만 7천, 18만 5천 사회문화입니다. 3만 4천, 7,353. 이게 제 과목입니다. 경제입니다. 2026년에 아까 사탐론이 발생하면 늘었죠? 늘었어. 다 늘었어. 미친 듯이 늘었어, 사회문화. 필수 과목 됐어, 사회문화 지금. 얘도 늘었네요, 경제도. 15.9%. 그래서 이제 8,500명이 되었습니다. 8,500명이 되었습니다. 왜 이럴까요? 이 설명이 필요해요. 8,500명인데, 제가 추세를 읽어볼게요. 양쪽 자료 추세를 읽어볼게요. 저 올해 10,000명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. 경제 10,000명 한 20% 늘면은, 20% 늘면 한 2,000 늘겠네요. 그만 10,000명 좀 넘어갈 거로 보여요. 그럼 왜 경제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? 그러니까 경제하면 안 돼! 막 이러거든요. 경제는요, 문과 학생들에겐 잘 안 맞는 과목이었습니다. 일부 학생들을 빼고는 이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숫자를 갖고 노는 문제들이 많은 과목이에요. 그러니까 산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. 시간에 쫓기면서 산수를 해야 되는데, 문과, 이과로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이 이쪽 부분보다는 언어적인 부분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는 문과 과목의 이과 과목이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아무래도 경제를
조금은 멀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좀 더 소문이 퍼지면서 여기까지 왔네요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2008년도 수능 경제 강의를 시작한 게 2010년도쯤에는요 수능 경제 단일 과목으로 10만 명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그때는 막 3과목 선택하고 막 그럴 때였긴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. 왜? 등급 따기 어렵다. 근데 여러분 이과에서 넘어온다면 근데 나는 수리에 관심이 있고 수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면 괜찮습니다. 정말로. 여기에서 필요한 수리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학이 전혀 아닙니다. 산수인데 그 산수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그런 것이 강하다면 괜찮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0,000명에 1등급 4%입니다. 400명입니다. 2등급 7%입니다. 1,100명까지입니다. 1,100명까지. 모든 과목의 1등급 다 어렵습니다. 냉정하게. 고3 교실에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. 다른 과목 선택한 애들, 모든 과목 선택한 애들 1등급이 몇 명이 있는가, 사회탐구로도. 쉽지 않다고, 4% 안에 드는 게. 자기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, 10,000명 정도라면, 인원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봐요.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, 잘 준비할지 안 할지, 효율적인지 아닌지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경제 과목의 특징 알려드릴게요. 개념의 양이 사탐 과목 중에 가장 적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그냥 우리 사회에서 늘 쓰던 말들이에요. 그걸 개념어로 조금씩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숙지하는 정도예요. 숙지하는 정도입니다.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? 수요량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수요량이 사려는 양이래.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양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어? 줄지 않겠어? 그걸 수요법칙이래. 막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 매우 적다. 그래서 저희의 정말 수능에 나오는 개념을 다 포함시킨 저희 리드인 개념 완성 강좌에 24테마에 50페이지의 개념밖에 없습니다. 그 밖에서 5년 수능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. 근데 그게 외울 게 아니라고. 그냥 이런 거야. 정말로. 근데 우리 책 원래 듬성듬성 돼 있어. 내 스타일이 좀 그래. 스타일이 그래요.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 정말 적은 학생한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는 거야. 저 같은. 암기 좋아하는 애한테 안 맞아. 암기 좋아하는 애한테 안 맞아. 그러면 개념의 양이 매우 적다? 그 얘기는 암기량이 가장 적어서 그래요. 아니 암기량이 적어. 외울 게 없다니까. 이해하면 된다니까. 그럼 뭐로 승부를 보냐고요? 뭐 있겠지. 이 과목은요. 이해를 해야 돼. 그래서 막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심층적인 뭐 그런 사람의 내면 세계 그거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. 전혀. 그냥 수치화되어 있는 양적 자료나 그래프나 표를 보면서 빠르게 규칙성을 찾고 거기서 물어보는 답을 찾는 거. 이 과목의 특징입니다. 근데 그게 다 산수의 범위 안에 있어요. 양적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. 이게 시간이 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산수 싫어하고 숫자 싫어하고 그러면은 이거 안 돼. 안 돼. 근데 수학을 잘하는 능력하고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요런 과목이다. 암기보다는 이해가 좋고 외우는 건 싫어하는데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, 산수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목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특징. 정답 논란이 없습니다. 그냥 오류가 나면 오류가 난 거예요. 5 더하기 3이 8이라는데 9라고 나왔으면 잘못 나온 거죠. 그냥 우리는 숫자로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정답 논란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래서 가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과목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. 장점이죠. 그런데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. 자료를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.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데 마킹 시간을 빼면은 28분 정도가 되실 텐데요. 한 문제를 90초에 풀게 되면요. 그게 20문제면은 얼마냐? 20문제 90초 1830분이네요. 근데 어떤 자료들은 90초에 풀 수가 없거든.
한 3문제는 어렵거든. 근데 어렵다가 뭐냐면 막 철학적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는데 그 뭐 중간중간에 이걸 이게 2배고 쭉 가다 보면 이게 더 작고 이걸 다 활용해야 되는데 읽는 데만 1분이야. 그 문제 맞춰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시간이 쫙 줄어든다고.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표 분석 몇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런 유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도. 그래서 시간에 쫓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 나는 막 외우는 것보다 그런 게 좋아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목입니다. 제가 그래서 되게 고민하거든 이제. 왜냐면 경제를 선택하는 순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시선들이 많은 분들이 다가옵니다. 엄마 아빠가 너 왜 이걸 친구들이 경제래. 그제 우리 아내가 그러더군요. 유튜브 보다가 누군가 경제 선택했다. 뭐 어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냐고요. 다들 왜 진짜 그래요.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어. 한 반에 한 명도 없기도 해. 그 친구들이 경제책 꺼내면 뭐 이런다고요. 네. 얼마나 어렵길래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. 이제 문과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진짜 계산 문제예요. 얘도 또 10점 정도가 있네요. 이 2개 그냥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것만 풀어도요 20점이 넘어가요. 그 나머지는 쫙 한 번으로 찍잖아. 한 3등급에 언저리에 걸릴 것 같은데.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과목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막 접근할 수 없는 과목이 아니랍니다.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맞으려고 하거든. 근데 한 3, 4문제가 어렵잖아. 그 3, 4문제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데 한 문제를 붙잡고 막 5, 6분을 씁니다.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. 지치지. 그리고 안 보이잖아. 안 읽혀요. 안 읽혀. 멘탈 좋은 놈이 이깁니다. 멘탈 좋은 놈이 이깁니다. 네. 그리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 멘탈이 좋아지려면 연습해야 돼요. 불안을 내려야 되니까요. 자, 이제 3번째인데요. 수요 공급 그래프 같은 표 같은 것들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. 그게 우리 다른 커리큘럼 강사 보면 말하는 고난도 등급을 나누는 문제고요. 10번, 15번, 20번에 보통 위치합니다. 근데 뭐 또 하다 보면 다른 문제를 틀리기도 합니다. 쉬워서. 그래서 막 괴로워하죠. 근데 일반적으로 10번, 15번, 20번 어렵게 냅니다. 올해도 그랬습니다. 탑3입니다. 탑3. 중에 하나입니다. 탑5 중에 하나죠. 사고력 고난도 문제, 추론 문제가 있는데 이 과목입니다. 제가 길게 왔는데요. 제가 어제 이거 촬영하러 오기 전에 모든 선생님들을 한번 다 찍으셨나 한번 봤어요. 제가 좀 늦게 찍는 거거든요. 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? 늦게 찍게 된 이유가 좀 더 빨리 찍어달랬는데 제가 왜 늦게 찍었는지 아세요? 뭐라고요?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. 예, 살을 빼면 하겠다고. 하지만 살은 빠지지 않더군요. 나오기 전에도 또 먹었어요. 또 먹었어. 배가 너무 고파요. 그냥 이렇게 갈게요. 어떻게 하냐면 이 아저씨 조금 다른 사람보다 뚱뚱하다. 뚱뚱한 만큼 많이 전달하고 잘 전달하고 선택한다면 필수 과목입니다. 선택하기 전에는 괜찮아. 선택하면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어떤 시험에서든 4% 안에 드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100명 중에 4등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. 알았지?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. 가끔 긴 레이스를 가다 보면 지칩니다. 특히 어느 구간에서 지치냐면 한 40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평가 문제를 다 푼 것 같은데 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. 근데 사설 문제를 많이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데 개 어려워. 애들이 애기야 그냥. 우리 모의고사도 그런 역할에 담. 저는 늘 얘기합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시험 끝나고 나서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. 맞을 수 있는데 틀린 게 있다면 그걸 맞아라.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다른데 어떻게 다 잘 보니.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하란 말이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느 시험을 딱 보고 와서 원래 고사를 딱 와서 진짜야 진짜.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탄탄하게 만들어 가십시오. 개념과 기출문제 내 거로 만들고요. 스스로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. 이 모의고사 정말 미쳤구나. 아니면 엉망이구나.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페이스대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. 우리랑 소통하십시오. 우리 조교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경력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. Q&A에 상시대기 오히려 한 명이 늘었습니다. 원래 연구실 컨텐츠 만드는 친구를 한 명 더 투입할 거기 때문에
예, 이 작은 과목에 Q&A로 여러 명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우리 갑자기 울컥하네요. 경제 강사로 데뷔하는 조교가 2명이나 있어서요. 이 마지막 해 제가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저를 그렇게 막던 최찬 원장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우선생 정말 하시려고요. 그것도 경제와 사탐을 그거를 마지막 해야 한다는 저희 친구 조교들이 있는데요. 함께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팀 경제로 화이팅이고 선택한다면 저희와 함께 열심히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궁금한 거 있거나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면은 선배들이 있거든. 지금 1, 2, 3년 전에 시험 봤던 선배들 그 친구들하고 상담하십시오. 저보다 그 친구들이 입시를 더 잘 알아.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한다고 수능 경제 선택했을 때 Q&A로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26년 1년 동안 수능 볼 때까지 수능 과목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정적으로 함께 공부 진행해 나가도록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할게요. 네. 올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사회탐구 9과목 중 선택자 수 꼴등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과목이 1만 명을 넘는 기적. 두 번째, 우리가 9등이 아니라 한 8등 정도는 7등 정도의 선택자가 되는 그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능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.